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캡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캡이 없으면, 야, 캡이 없어? 막 흥분하죠. 네, 이거 네. 혈압오르죠. 네. 네. 캡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죠, 너무.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험사는 네. 본인들도, 이 인덱스 어니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보험 상품에 이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 일정 부분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맞춰야 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캡이 없이 이자를 다 드리는 거가 실행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고 보험사는 separate account라 그래서 따로 직접 투자하세요. 여기 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기대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험사들이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해요. 그걸 컨트롤하는 방식이 캡으로 컨트롤한다. 또 하나는 참여율. 굳이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participating rate이라 그래요. participating rate. 네. 예. 여기 캡이 없다 그래서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participating rate는 뭐냐면 직접 투자가 아니라 네. 저희는 이제 간접 투자잖아요. 그렇죠.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지수에 얼마를 따라서. 줄게, 얼마를 이자를 드릴게요에 네. 참여율을 정해놨어요. 한 50%면 그거에 50%만 참여하는 걸로. 왜 그렇게 그럼 보험사들이 왜 그렇게 해놓는 거죠? 이걸 안 정해놓으면 네. 만약에 아까처럼 주식시장을 차트해 보시면 20% 올라갈 때도 있고 30% 올라갈 네네.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고. 30% 올라갈 때 원금 보장하는 상품인데 네. 30%를 다 주면 보험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네네.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이자율, 기대 이자율이 본인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정도의 라인을 맞춰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상품 그렇죠. 구성을.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다른 하나의 방식이 participating rate이다. 그렇군요. 네. 요것도 요렇게 좀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하니까 접근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네. 그 차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캡 얼마, participating rate 얼마 이렇게. 얼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one year 포인트 자.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one year 포인트인데 participating rate이 40%다. 40%. 그러니까 참여율이라고 굳이 그렇죠. 번역을 한다면 40%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주식이 10%가 바뀌었더라. 오. 그러면 10%에 40%, 4%를 내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네, 네. participating rate를 가지고 보는 거고 저희가 지금은 S&P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뭐 엄청난 지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다른 종류들이 많아서 네. 요걸 이제 손님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다른 종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원이얼 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네. 가장 많이 participating rate을 드리는 데가 65%까지 드리게 나와 있어요. 65%요. 네. 상당히 높네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과거에 20%, 15% 이랬어요. 과거라 봐야 2, 3년 전이에요. 과거라 2, 3년 전. 네네네. 네. 근데 지금 65%를 준다는 얘기는 주식이 10% 올라가면 6.5%, 그렇죠. 20% 올라가면 13%, 회로 13.5%. 30% 올라가면 36, 28하고 6.5 3, 5, 하면은 15하고 19.5. 19.5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에요.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 기록을 보면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볼까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S&P 500 여기 기준이죠? S&P 500 기준이에요. 네. Unfavorable Performance Period라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이잖아요. 네네. 2007년에서 2016 맨 오른쪽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해는 3.5%, 네. 3.5에
65%니까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세 번째 해 보시면 23.45%죠. 네. 그럼 23%에 65%니까 한 14% 남짓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자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unfavorable period 지난 20년 동안 이자 수익률로 따져서 안 좋았던 10년을 한번 봤더니 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략 한 6.5%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 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participating rate 요거는 지금 한 몇 %예요? 여기 65% 계산했을 65%. 아, 네, 네, 네. 네, 그죠? 그리고 favorable period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좋았던 기간 동안은 이런 종류 정도의 participating rate이면 네. 얼마 정도 이자가 나왔을까 봤더니 한 9.8%.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6에서 9 정도를 보는데 네. 뭐 한 6에서 7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뭐 컨서버티브하게 봐서. 이것도 이제 물론 과거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S&P 기준으로 봐서. 근데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때가 아마 한 2020년 4월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팬데믹 때 한참 막 팬데믹이 사람들 창궐하고 있을 때는 네. 코비드 19.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뭐 뿌리고 옷 다 벗고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거러지에다 옷 이틀 쟁겨놨다가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와서 또 다 씻고 네. 마스크 쓰고. 네. 그러던 시절에 주식이 엄청 많이 내려갔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백신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올라서 난리가 났었죠 또.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거의 한 60%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요. 예. 와. 근데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마침 그때가 애니버서리여서 이자 계산을 새로 시작하던 시점이 거기 딱 걸린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그때 이제 줄여서 이제 파 레이즈라고 하는데 그 아까 제가 참여율이라고 했지만 이 참여율이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회사 상품이어서 그랬었고. 그랬군요. 그런데 30% 정도였었는데 이 60%의 30%니까. 오. 그죠? 그러면은 18%잖아요. 네, 깜짝 놀랐죠. 이럴 때도 있군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군요. 이거를 대박이군요.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여기다 다 넣어놨겠죠.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계산하는 게 파 레이트인데 아까 2년을 기간을 설정을 하면 네, 더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죠? 예. 요거는 지금 이 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85%를 제공해요. 2년에 거치로 하면. 2년에 걸쳐서 S&P 500 기준으로 예. 85%요? 예. 와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만약에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면 이거는 별로 재미없을 수 재미는 있겠죠. 없었죠. 예, 없겠죠. 아까 1년을 할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 1년 할 걸. 만약에 2년으로 하면 이렇게 높이 갈 수도 있지만 이자를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요거는 그렇죠.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차트를 기왕 만드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한 번 더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라고 좀 쉽게 말씀하니까 85%인 경우에 2년일 그렇죠. 경우. 여기 보시면 unfavorable period에 보시면 네.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이자 못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2년 동안 두 번째 36%가 빠지는 바람에 아이고. 세컨 이어까지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죠? 깜빡 000. 네.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그 2년째 거를 지수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이자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2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니까 경우 이자 계산은 첫 해는 안 하고 첫 해는 이자 계산을 안 해요.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첫 해는 이자 계산 안 하고 첫 해 이자 계산 안 두 번째 해가 끝나야지 이자 계산을 하니까 맞다. 네. 첫 해는 항상 0으로 돼 있죠. 0. 홀수로는 0으로 잡혀 있죠. 네. 짝수로만 이자가 잡히는데 네. 짝수에 이자가 없으니까 홀수의 이자가 안 잡히는 3년째까지는 이자가 없어요. 없었네. 답답하죠, 이걸로 하면. 3년 동안 그죠? 조금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5년 1, 2, 3, 4년째. 4년째. 이자 받았죠. 네, 39.23%로. 네, 그 다음에
5, 6년째, 네. 8년째, 8년째. 그리고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자를 받았더니 평균 6.19예요. 오. 보세요. 아까 1년짜리보다 1년 원이얼 포인트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죠? 네네네. 오. 야, 그런데 음. 요 favorable period를 한번 보시면 네. favorable period는 annual 그 과거 기간이 12.27%로 아까 1년짜리 대비해서 네. 이자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러네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못 받을 찬스도 있지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품 그런 종류의 크레디팅 스트래티지가 participation rate 2년짜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킴님이 설명해 주신 아까 그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 구간 변경 봤을 때 네. 이제 거기서 구간이 길어지면 이자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네, 그렇죠. 올 수 있다. 네. 어허. 근데 많이 받을 찬스도 있다. 그렇지. 더 많이 받을 퍼센테이지 기회도 많이 있고. 주니까. 그죠? 근데 또 그냥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 투자 성향 그걸 네. 기다리느냐 그렇죠. 참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못 기다리느냐. 그래서 이 얼로케이션을 바꾸실 때는 네. 같이 저 에이전트분하고 동의하에 그렇죠. 에이전트가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만 이게 투자 자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죠? 상의해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 이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네. 마시고 너무 높은 거 추구하면 그만큼 그럴 수 아파요? 있어요. 네. 아플까요? 아플 수 있죠. 네, 아플 수 있을까? 아픈 경우가 이거예요. 광고에 보면 200% 준다, 250% 준다. 맞아요. 네, 네, 그런 네, 거 네. 가끔 나오거든요. 네. 신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오는데 개인 이메일로도 막 오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다 participation rate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야, 이제 진짜 좀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런데 200%, 250%를 제공하는 건 저는 지금 S&P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S&P를 가지고 200%, 250%를 얘기를 하면은 보험사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망하겠죠. 망하죠. 네, S&P는 변동폭이 큰 지수라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상향은 하지만 그런데 200%를 주면 S&P 20%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200% 주면 어떻게 해요? 40% 줘야 되는 건데 아이고, 보험사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0% 주는 스트래티지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S&P가 아니거든요. S&P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에 현혹되지 그렇죠. 말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스트래티지들은 S&P는 이렇게 변동폭이 큰 지수라 그랬잖아요. 네. 변동폭이 작은 지수들이에요. 작으니까 200을 줘도 되고 300을 줘도 300을 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지수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으시고. 그러니까 몇 %, 제공이 이제 너무 크거나 이럴 때 예. 현혹되지 마셔라. 그리고 예. 그런 인덱스를 제가 초창기에 비디오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5년, 6년, 7년 전부터 이게 트렌드처럼 보험사들이 추가하기 계속해서 시작했다. 예. 그죠? 그런 인덱스들을 새로 추가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혹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과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네. 수익이 20% 난다, 30% 난다는 뭘 가지고 했냐면 백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 펀드를 만드는 방식대로 운영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예측이네요. 예측이죠. 예측 자료죠. 근데 저희가 S&P 자료는 66년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이거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 저희가 통칭해서 아닌 것들도 있는데 거의 다가 볼레탈리티 컨트롤 인덱스라고 그래요. 네. 볼레탈리티라는 게 변동폭이거든요. 그렇죠. 변동폭을 컨트롤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정 기한 퍼센테이지로. 네네. 그러니까 많이 못 움직이게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과거에 수익률이 잘 나왔는지 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있는 데까지 실제 데이터까지만 네. 백테스트 데이터는 취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수익률이 20%, 25%, 30% 나온다고 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덱스 어누이티의 기대 수익률은 네. 은행보다 높고 주식보다는 낮은 그 중간 정도를 보시는 게 그 맞다. 정도를 만족하실 분들이 그렇죠. 네, 선택하셔야 된다. 원금 보장하고 원금 보장.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20%, 30%를 기대하시는 분은 인덱스 어누이티는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아, 그분들은 주식 시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 네. 다시 한번 또 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냥 그 숫자 퍼센트의 그 고수익률이다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예, 네. 조금 더 들여다 보셔야 되고 디테일을 전문가와 상담을 네. 하셔야 되는 게 맞네요. 네네네. 자, 지금 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킴 님이 좀 자주자주 좀 공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 또 네. 책임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니까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요거는 관심이 제가 갖기 시작돼요. 요 내용은 네. 인터넷에 찾아보기가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던 볼레탈리티 컨트롤 인덱스들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굳이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어디서도 좀 말해주지 않죠. 네.